2교시 시작을 할게요. 근데 2교시 같은 경우는 이따가 OCS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잠깐 1교시하고 중복돼서 좀 몇 가지만 살피고 이제 OCS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그 명세서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명세서 작성했을 때 그 명세서 작성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심사 청구를 할 때 구분해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양 개시일, 뭐 요양 급여 일수, 뭐 이런 것들을 1교시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자, 보시면 이제 2번 일수라고 해가지고 2번 일수 같은 경우는 우리 요양급여 일수하고 조금 비슷하긴 하죠. 근데 이제 요양급여 일수는 입원 환자, 외래 환자 통 합쳐서 얘기하는 거고요. 2번 일수 같은 경우 2번 환자분들, 그래서 입원한 날로부터 퇴원한 날짜까지 일수를 쭉 기재를 하는 것을 이제 2번 일수라고 하고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요양병원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정률제로 해서 이제 청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정액제로 해가지고 청구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각각 해가지고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총내원일수. 네, 총 내원일수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월별로 청구를 한다라고 하면 그 월에 총 내원한 일수를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그 청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2번 이상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특정 내역란에다가 왜 2번 이상 이렇게 청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사유를 이제 기재를 해 주시면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찰 횟수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뭐 차상위 대상자라든지, 뭐 장애인인데 만성질환 대상자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뭐 18세 미만인데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라든지, 이렇게 약간 특정 케이스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외래에서 진료했을 때 동일한 상병에 대해 가지고 하루에 2번 이상 지찰을 했다라고 하면 지찰한 횟수를 거기에다가 기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명칭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얘부터 한번 클릭을 해보고요. 그래서 뭐 직접 조회 횟수 같은 경우도 뭐 외래 진료에서 이제 의약 분담 예외 대상자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앞에서 얘기한 이제 뭐 18세 미만인데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외 처방 없이 원내에서 직접 조제하고 투약했을 때는 이렇게 직접 조제라든지 투약 횟수를 기재를 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은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이제 원외 처방을 내주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원내 처방을 해야 됐을 때 직접 조제 횟수를 이제 기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특정 내역에다가 그 사유를 기재한다,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말 그대로 이제 뭐 환자가 와서 진료를 했는데 100대 100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 그래서 뭐 우리 100대 100 본인 부담 해야 되는 경우가 앞에서 좀 배웠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의료 전달 체계를 무시를 했다던가 아니면은 본인 그 보험급여를 한도를 했다던가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100대 100이란 말이에요. 보험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내역을 기재를 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뭐 추가로 해야 되는 것들 다 특정 내역에다가 기재를 해 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청구를 했는데 원래 이제 해야 되는 것들에서 벗어난 것들을 특정 내역에다가 기재를 안 해놓으면 이제 이렇게 삭감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진자 일련 변호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한 수진자가 요양급여를 받은 일수가 여러 날인 경우 같은 경우는 총 내원 일수에 따라서 이 일련 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기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코드 같은 경우 이제 그 명세서에 따라 가지고 인쇄해서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바코드 출력이라든지 사실 뭐 수진자 일련 번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이제 요 10번 특정 내역 같은 경우는 이제 꼭 사유 같은 거를 적어야 될 때는 이제 그냥 공란으로 남겨놓지 마시고 특정 내역에다가 그 사유를 꼭 기재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처방 내역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이제 명세서 보시면, 명세서에 보시면 이제 그 우측란에 보시면 이제 요양급여 내역하고 처방 내역을 이제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뭐 처방전 발급 번호, 그 다음에 처방 일수, 그래가지고 우리 보통 이제 뭐 외래 같은 경우는 뭐 3일 처방을 했거나 아니면 처방했을 때 하루에 몇 번, 뭐 그 다음에 용법 용량 이런 거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에다가 기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방전 발급 번호 쓰고, 그 다음에 며칠 처방했다, 그 다음에 처방 내역,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환자한테 뭐 항생제 투여하고 뭐 근이완제 투여를 하고 뭐 소염 진통제를 투여를 하고 그 다음에 위장약을 투여를 하고 뭐 소화제를 투여를 했다. 너무 많이 처방했나요? 하여튼 이렇게 5가지 약을 이제 며칠 분에 이제 하루에 몇 회로 해가지고 나눠서 처방을 냈다라는 이 처방 내역이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처방 내역에 따른 급여,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진통제는 얼마짜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회사 뭐 이런 것들 이제 급여 내역이 거기에 적혀져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동일월에 하나의 상병에 대해서 급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상병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요럴 때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가 끝나고 새로운 다른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동일월에 한 환자한테는 이제 한 장의 명세서에 작성을 하되 상병별에 따라서는 요양급여를 구분해서 기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왜 연세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연세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때는 감기 걸렸다가 며칠 지나면 또 뭐 귀가 아파서 뭐 오신다던가, 또 며칠 지나면 뭐 장이 안 좋아서 오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한 달인데 여러 가지 상병명으로 오시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럴 때는 상병별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배 아팠을 때 요양 그 처방 내역, 그 다음에 뭐 귀가 아팠을 때 그 귀 아픈 상병별에 따라 가지고 요양급여 내역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기재를 해서 청구를 하면 이제 신병원에서 이제 청구하기도 쉽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도 딱 혹시 누락되는 게 있지 않은지, 뭐 아니면은 이제 뭐 추가 청구한 게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명세서 보시면 왼쪽 난에 요양급여 내역하고 처방 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1란이 있고 2란이 있어요. 그래서 1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그래서 기본 진료, 우리 맨 처음에 배웠던 기본 진료로부터 시작을 해서 진찰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하고 우리가 또 약재라든지 특정 재료, 뭐 그 다음에 혈액, 우리 이제 혈액 같은 경우는 종별 가산율에 적용되지 않고 요양기관별로도 적용되지 않는다. 혈액 같은 경우는 약제라든지 치료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기본 진료료는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아요.
예, 우리 행위 진료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방사선료, 뭐 아니면은 이제 다른 뭐 검사료 이런 것들은 행위별 수가제로 해가지고 종별 가산율을 적용을 받는데 기본 진료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종별 가산율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일란에다가 기재를 한다. 그래갖고 왼쪽 보시면 일란, 2란 구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란에 이렇게 쭉 보시면 기본 진료료, 뭐 치료대료, 혈액 이런 것들을 일란에다가 쭉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 우리 이제 진료할 때 각종 검사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이런 진료 행위 같은 경우는 일란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하면 종별 가산율이 적용이 돼서 비용이 이렇게 딱딱딱딱 뜨게 됩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명세서 작성하는 거, 또 그 다음에 이제 작성할 때 그 세세한 내역, 그 다음에 이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OCS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짧기는 하지만 OCS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그리고 간단하게 접수라든지 수납이라든지 이런 것들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리 OCS라고 해가지고 Order Communication System, 처방 전달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환자 접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치료하는 과정, 수납, 그래서 환자가 병원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의 모든 과정들을 기록해 놓는,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서 처리되는 이런 시스템을 처방 전달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접수, 기록, 처방 전달, 심사 청구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전자 매체에 의해서 이제 수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의무 기록을 이제 그 전자적으로 일렉트로닉 메디컬 리코드라고 해가지고 전자 의무 기록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뭐 OCS든 EMR이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그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회사의 OCS 프로그램 그 회사가 있는데요. 뭐 비트 컴퓨터에서 개발된 거라든지 아니면 뭐 비트차트, 유차트, 뭐 유비케어에서 나오는 것들, 또 의사랑 그다음에 뭐 스마트 NC, 뭐 지누스, EOCS 막 이런 이제 여러 가지 OCS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 OCS 회사는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이제 돌아가는 구동되는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 그 이오넴이라는 곳에서 만들어 놓은 매뉴얼을 참고로 해가지고 메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OCS 들어가 보면 이제 그 창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원무 관리라고 하는 창이 있어요. 그래서 원무 관리 창에는 이제 환자가 처음에 왔을 때 접수, 그 다음에 수납, 입금했을 때 입퇴원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창이 원무관리 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처방 업무, 그래서 이제 닥터가 이제 처방을 등록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외래 진료창, 입원 환자 진료창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외래 환자 관리, 뭐 입원 환자 관리, 그리고 또 이제 의사들이 이제 그 프로그레스 노트 쓰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처방 전달 창에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지원 부서로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지원 부서가 이제 그 검사,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진단 검사 창, 뭐 영상의학 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가 오더를 내면 거기에서 접수 등록을 하게 되고 이제 그 현황이라든지 조회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지원 부서 창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무기록 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디스차지 환자분들, 그래서 이제 뭐 퇴원 환자 차트를 요약한다던가 분석한다던가, 근데 의무기록을 잘 해놔야지 나중에 이제 뭐 사전 심사라든지 심사 청구할 때 이제 누락되는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무기록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뭐
많이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뭐 환자 기본 인적 사항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원무 관리에서 잘 해놓으면 자동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뭐 환자 기본적인 인적 사항이라든지 환자와 관련된 진료 기록 이런 것들을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의무 기록 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그 심사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건데, 이제 일자별 심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심사에서 사전 심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확인하고 이제 퇴원 심사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전자 매체가 이 OCS 시스템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접수하는 거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OCS 시스템을 구동을 하면 아이디하고 비번을 이제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용자 등록이 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원무과에 이제 그 취업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디하고 비번을 지정을 받게 돼요. 그러면 내 아이디하고 비번을 넣으면 이제 그 통합창이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합창에서 접수하기 먼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죠. 원무에서. 그래서 이렇게 딱 뜨면 이렇게 원무, 원해 처방, 뭐 마감 및 현황, 의사 처방, 진료 지원부서 뭐 이런 식으로 뜨게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환자가 오시게 되면 이제 가장 먼저 접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 원무를 눌러서 접수 등록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접수 화면이 이렇게 뜨게 돼요. 접수 화면이 뜨게 되면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 환자명 검색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여기 환자가 검색이 돼서 여기 이렇게 뜨거든요. 이제 나중에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접수가 되면 요 밑에 이제 진료 현황 리스트가 떠요. 그래서 뭐 대기자로 뜨고, 또 여기서 환자가 접수가 됐는데 초진인지 재진인지 신환인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뜨게 돼요. 그리고 여기 3번 보시면 이제 전반적인 그 보험 현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기본 정보,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정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칸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 이제 진료 접수 정보, 그래서 요것도 이따가 하나씩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수를 누르게 되면 접수 화면이 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이제 확인을 하면서 뭐 누락되는 게 있는지 또 살펴볼 거고, 이 환자 전반적인 것들을 이제 그 접수할 때 이제 누락되는 게 없이 또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 이제 가장 먼저 여기 1번 환자 선택이 있죠. 그래서 환자 선택하시는 거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조회 일자 같은 경우는요, 그날 당일 날짜가 떠요. 당일 날짜가 뜨는데, 만약에 뭐 다른 날짜 그 전에 언제 오셨는지 재진이다 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 달력 표시 있잖아요. 달력 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예전 거라서 2013년 11월 21일이다 라고 하면 2013년 11월 21일 요게 뜨게 돼요. 근데 3일 전 거를 보겠다 그러면 이 날짜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날의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그 과가 만약에 이 환자분이 뭐 내과였다 그러면 이제 과를 내과로 선택을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뭐 전체로 확인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하시고, 또 의사 같은 경우도 이제 담당 의사가 있으면 여기서 담당 의사를 누르면 이제 더 빨리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전체 진료과의 의사도 전체를 보고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환자를 선택을 하고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밑에 아까 이번에 이제 진료 현황 리스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과, 그래서 뭐 재활의학과인지 재활의학과 1, 2, 3인지 뭐 이런 거 확인하게 되고요. 또 환자가 이제 접수가 됐으면 신환인지
초진인지 재진인지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담당 의사 선생님이 휴진 중인지 아니면 병동에서 회진 중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뭐 대기가 뜨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료 현황에서 뭐 입원 환자가 몇 명인지 또 치료가 종결된 사람이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진료 현황 리스트에서 다 한꺼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선택해서 이제 접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밑에 진료 현황 리스트에서 명수가 한 명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에 환자 기본 정보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환자가 이제 오셔서 접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다 환자 이름을 치고 주민번호를 치게 되면은 이렇게 생년월일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나이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예,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차트 번호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쳐가지고 여기 보시면 수진자 자격 확인이라는 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하게 되면 이 수진자 자격 확인 이제 공단으로 또 연계가 돼가지고 뭐 보험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이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신원이시다라고 하면 주소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로명 검색을 해가지고 주소 뜨고 밑에다가 자세한 뭐 무슨 아파트다라고 하면 아파트까지만 뜨잖아요. 그럼 몇 동 몇 호다 이렇게 그 세부 주소를 밑에다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이런 것들, 이메일 있으시면 이메일 이런 것까지 적어주시면 이제 환자가 이제 접수가 되는 거고 이제 인적 저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출력 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원하시면 이제 뭐 개인정보 동의서 같은 거 이렇게 팝업 창이 뜨면 이제 이거를 출력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은 이제 앞에 이렇게 전자기기 하나 놓고 거기서 이제 서명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상자가 뭐 신원인지 산모인지 뭐 이런 것들 체크할 수 있는 기본 정보 칸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수진자 자격 확인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밑에 보시면 수진자 자격 확인을 클릭을 하게 돼요. 마우스 왼쪽으로. 그렇게 되면 이 창이 떠요. 이 창이 뜨는데 이걸로 전반적인 거를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료 일자, 그 다음에 자격 여부, 그래서 건강보험인지 아니면 이제 뭐 그 부양자인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자격 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세대주, 그래서 이제 뭐 본인이면 세대주가 본인 이름이 뜨고 이제 뭐 피보험자다 그러면 이제 그 세대주 승명이 뜨게 되겠죠. 자, 그리고 뭐 기관 기호라든지 증번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뭐 기관 기호 같은 경우 증번호 같은 경우는 수진자 자격 확인을 하면 자동적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자동으로 뜨는데 여기 빨간 표시 보시면 암 등록 대상자라든지 뭐 화상 등록 대상자라든지 틀니 대상자라든지 희귀 난치성 등록된 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여기다가 마우스를 놓고 얘를 이렇게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내용이 뜨게 돼요. 예. 그래서 내용이 뜨면 아, 이분은 암 등록 대상자구나. 아, 이분은 이제 희귀난치 등록이구나. 그래서 희귀난치 대상자분들은 이제 특정 기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뜨면은 얘를 자격정보 복사를 하게 되면 이 대상자에 대한 그 보험에 해당하는 그 자격 확인을 자동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요즘 이제 병원 같은 데 가보면 이름하고 주민번호 써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소 이거 써달라고 하시고 핸드폰 번호. 그래서, 죄송해요. 네.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위에
환자 기본 정보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름, 주민번호, 주소, 핸드폰 번호. 요것만 알면 이제 아까도 밑에서 수신자 자격 확인을 누르면 여기에 이제 뭐 증번호라든지 뭐 기관 기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요즘은 뭐 이렇게 보험 카드를 따로 안 가지고 가도 접수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 칸에 보시면 보험 정보에 해당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네.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네요. 죄송해요. 보면 이제 보험 유형 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인지 의료급여인지 여기 보시면 뭐 자동차 보험인지 산지인지 기타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의료급여이면서 의료급여 일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본인 부담률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의료급여 일종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이제 면제였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0 이렇게 뜨게 되고 또 우리 의료 전달 시스템에서 배운 것처럼 이제 그 의료급여 수급자이신 분들은 선택병원을 지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의료급여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선택병원 이제 1차부터 4차까지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고 급여 코드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효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만료일이 지났는지 아니면 아직 유효 기간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의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의뢰가 이제 왔으면 진료 의뢰서가 이제 있는 상태에서 오셨는지 아니면 이제 없는지 이런 것들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료 그 수진자 자격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보험 정보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진료 접수 정보를 또 다 이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원래 진료 접수를 처음에 기본 정보에서 환자를 그 체킹을 하게 되면 접수 일자는 당일로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가 아까 2013년 11월 21일이었잖아요. 요게 이제 뜨게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 달력 표시된 걸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날짜로 했다가 이제 당일 날짜로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투데이를 누르면 원래 날짜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접수 시간이 자동으로 떠요. 네. 근데 만약에 접수 시간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얘를 클릭을 해서 지우고 접수 시간을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료 과목이 있는데요. 진료 과목 같은 경우는 진료 과목에 여기다 놓고 커서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왜 자꾸 이게 위로 뜰까요? 예. 그래서 진료 과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 진료 과목,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진료하는 과목이 다 뜨게 돼요.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처음에 접수할 때 무슨 과로 이렇게 접수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그 입력이 되어 있으면 그 과가 뜨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내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내과를 더블 클릭하면 진료 과목이 이제 수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료 의사 같은 경우도요. 진료 의사에다가 이렇게 커서를 갖다 놓으면 진료 의사에, 그러니까 진료 받을 수 있는 진료 의사가 이렇게 쭉 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해당하는 의사 선생님을 더블 클릭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요즘은 이제 특진은 거의 안 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수를 보시면 접수를 누르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재진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접수를 누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쭉 떠요. 초진인지 재진인지 아니면 보호자만 오셨는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셨는지 뭐 가정 방문료에 해당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진료 구분에다가 이제 진료 접수 구분에다가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진료 구분에서 보시면 진료 구분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면 얘가 또 뜨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진료받기 위해서 오셨는지,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 아니면은 뭐 그 진단서 발급이나 필름 복사를 하기 위해서 왔는지, 또 건강검진,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클릭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의료 전달 체계에 의해서 이렇게 트랜스퍼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의료 급여 수급자시다. 그러면 이제 2차 병원, 종합병원으로 오셨다라고 하면 의뢰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확인을 해가지고 해놔야지 우리 의료 전달 체계가 무시가 되면 100% 본인 부담금 이잖아요. 그죠? 우리 학생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시면 이렇게 의료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협약업체에서 오셨는지, 뭐 요양시설에서 오셨는지 이런 것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타 병원에서 기관기호 어느 병원에서 오셨는지를 또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클릭을 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중복 차트 정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는 이제 그 차트가 한 사람한테 하나가 이게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주민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다 이름, 주민번호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차트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중복 차트 같은 경우는 이게 잘못해 가지고 우리 뭐 차트 번호는 한 개지만 동일 그 주민번호에 의해서 차트가 이렇게 두 개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차트가 두 개거나 아니면 뭔가 번호가 이제 중복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환자분이 이렇게 뜨면 진료 이력 관리라고 해가지고 그 전에 언제 왔었는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입원을 해서 며칠 날 퇴원했다. 그래서 방문 날짜, 퇴원 날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몇 병동이었는지, 보험 유형은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총 합계 본인 부담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미수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밑에 창 보시면 진료 이력 관리라고 해갖고 얘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맨 위로 올라오시면 우리가 접수를 하게 되면 이제 비번하고 아이디 누르게 돼서 이제 원무에서 접수 등록을 뜨면 요 창이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창에서 이제 지금 전체적인 거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환자 검색, 이제 재진이라든지 이런 환자분들, 입원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1번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확인을 하게 되고, 또 신원 같은 경우는 환자 기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고, 또 그 공단을 통해서 수진자 자격 확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의 뭐 기관 기호라든지 증번호 이런 것들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 여기에서 해당되는 것들, 그래서 보험 유형, 그래서 대상자가 보험인지 자보인지 산재인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접수할 때 대상자에게 이제 진료과, 그 다음에 뭐 진료의사,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료받기 위해서 왔는지, 주사 맞기 위해서 왔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진료 접수 정보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접수 시간 같은 경우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야간이라든지 심야라든지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진료 이력 관리라고 해서 환자가 딱 뜨면은 예전에 우리 병원에 와가지고 진료받았던 이력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OCS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그리고 이제 OCS 안에서 환자 접수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수고하셨습니다.